자, 지만원 박사의 박지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읽겠습니다. 다음은 지만원 박사님께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다음은 순국선열 및 서해 수호를 위해서 전사한 55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지만원 박사님께서 인사 말씀과 이어서 고소 취지에 대한 설명이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오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셨네요.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박지원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까지 19년 동안 9권의 책, 그러니까 평균 400쪽짜리 책 9권을 지었는데 그것은 지만원의 창작품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써준 거라고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지만원의 창작물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참 살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살겠다 싶을 정도의 망언인데, 지금 5.18에 대해서는 이제
이 역적이냐, 대한민국에서 저 사람이 역적이냐 또는 저 사람이 충신이냐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잣대가 5.18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5.18의 저쪽 사람들을 이쪽 사람들이 이겨야 지금 악마로 변해 있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훌륭한 영웅으로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기자회견 보도문 이거 여기 많이 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역적 세력이 궁지에 몰리자 그 대장인 박지원이 최후 발악을 했다. 지만원이 내놓은 망한 집은 창작품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로부터 청부를 받아서 조립한 불온 문서라 했다. 전 국정원 간부들의 공작 지원을 받고 3억 4천만 원의 거금도 받았다고 했다. 임천용 씨도 공작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다. 박지원은 이런 요지의 모략적 내용을 5회에 걸쳐 공표했다. 2019년 3월 20일에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했고 그 다음 날인 3월 21일에는 3회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같은 날 오전 11시 12분에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더욱 악랄하게 모략했다. 고소인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19년에 걸친 연구 내용을 창작이 아닌 권력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작물이라고 모략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민무기를 매립시키려 했다. 모략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지만호는 MB정부와 결탁했다. 2. 지만호는 북한 자료, 통일부 자료, 보안사 자료, 국정원 기밀 자료, 수사 기록 모두를 MB정부로부터 제공받았다. 3. 지만호는 MB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받아 거기에 공작성 가피를 하였기 때문에 지만원의 망한 집은 창작물이 아니라 MB정부의 작품이다. 4. 지만원은 전직 국정원 간부 송영인 및 또 다른 전직 직원들과 함께 3억 4천만 원을 가지고 5.18 왜곡을 위한 공작 활동을 공동하였다. 5. 지만호는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작성해준 자료를 받아 전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불온 문서들을 제작했다. 6. 지만호는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이었다. 7. 탈북군인 임천영도 고소인의 공작도구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략을 했어요. 그럼 이러한 그 모략은 허위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하겠습니다. 1. 지만원이 MB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단 1점도 없다. 2. 지만원은 전 정권들로부터 3억 4천만 원을 받은 바 없다. 3. 지만원이 저술한 9권의 5.18 역사책을 포함한 수많은 팸플릿과 전단지들은 19년 동안 창작한 저작물들이다. 4. 지만원이 연구에 필요했던 것은 사무실과 노력뿐이다. 목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송영인은 MB정부와 연결된 사람이 아니다. 5.18을 연구한 바도 없고 MB정부로부터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송영인이 500만 야정군에 합류한 2011년 6월이라고 하는 시점은 지만원이 발행한 총 9권의 역사책 중
7권을 이미 발행한 시점이었고 그가 단체에 머문 기간은 불과 7개월이었다. 6. 지만원과 이명박 사이, 지만원과 박근혜 사이는 객관적인 적대 관계였다. 이 모든 것이 뉴스와 기록들로 증거돼 있다. 박지원의 발언은 이 모든 팩트들과 배치된다. 7. 지만원의 연구는 창작이지 이명박 정부의 청부를 받아 수행한 공작물이 아니다. 8. 임천용은 지만원의 공작 도구가 아니다. 박지원에 대해서는 이번 형사고사와 아울러 5천만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내일 제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마이크 예, 저는 하모니십 TV를 하고 있는 애국 유튜버입니다. 오늘 지만원 박사 이렇게 강의에 우리 유튜버님들 오시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만원 박사의 이러한 주장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일로는 안 오기 때문에 우리 애국 유튜버들이 하는데 지만원 박사님과 지만원 박사님을 도와주신 애국 변호사님들에게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종찬 기자의 과거 헌법재판소 8명의 그 엉터리 8대형 재판관들에게 우리가 500여 명이 집단 민사소송을 낸데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지만원 박사님 혼자 5천만 원 하는데 우리 애국민들도 한 50만 원 소가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집단으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을 지만원 박사님 바쁘시니까 그 애국 변호사님께서 주장을 하시면은 우리 유튜버들도 그 집단 소송 회원을 많이 모집을 해서 단 100명이 되더라도 해야만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이렇게 단기 필마로 지만원 박사님 혼자만 정말 그 외기력이 혼자 울듯이 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만원 박사님을 도와주시는 우리 애국 변호사님께서 집단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어저께 박정길 그 부장판사의 엉터리 같이 지금 법조계에도 다 썩었습니다. 단지 우리 국민들에게 깨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애국 유튜버들의 역할이니까 집단 민사소송 이거를 추진해 주십사는 것을 간곡히 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 요 책이 5.18 팩트로만 증명된 북한 특수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지난 2월 8일 날 국회의원 대관 대회의실에서 무려 4시간 반 동안에 걸쳐서 설명했던 자료가 요 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지원은 이거를 이제 박지원 고소장에 첨부를 했는데 요 내용 중에 무엇이 허위인가를 박지원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그래서 요거 2세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자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 2세트를 여기서 가져가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일종의 마타도인데 이 책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불과 한 2-30분이면 읽어볼 수 있는 책을 읽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느냐면 두 가지를 이제 내거든요. 600명이 어떻게 왔다가 가겠느냐. 대한민국 군인은 눈이 멀었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모르는 국민들은 이 소리가 또 못해요. 그 다음에 또 광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9살짜리 광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9살짜리가 아니라 4살짜리 광수도 있어요. 어? 게릴라 부대에는 게릴라 하늘을 펄펄 나르는 이러한 살인 기계로 훈련된 사람들은 낭중지추처럼 어디 가든지 뭐가 나요. 딱 눈동자만 봐도 뭐가 나고 딱 그 자세만 봐도 표시가 나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광주시를 여기저기 정찰하러 다니고 이제 자러 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주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필요하고 부녀자도 필요하고 할아버지도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때 그 합참의장 하던 유병원 장군이 이제 그 해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5.18 직전에 그 목포 지역하고 영광 지역에 있는 그 해군 부대하고 그 다음에 해안 경비 부대 10km마다 이제 레이더 기지가 이제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소위 레이더 탐지병들을 전부 그 변산반도 북쪽으로 이동시켰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목포 지역은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배가 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교두보를 설치할 때까지는 잠수함을 타고 11명도 오고 13명도 오고 태백산으로도 산맥으로도 오고 해서 아지트에 전부 숨어 있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목포는 완전히 그때 당시에 그냥 완전히 북한 땅이었어요. 목포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두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500명 정도가 어린애들까지 이제 다 와서 이제 구색을 맞춰가지고 왜 두 사람들 그 도청 5월 23일 날 도청에 왜 붙잡혀 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들 그 왜 붙잡혀 갔느냐 하면은 그 북한 그 주민들이 북한 사람들이 공작대들이 광주에 왔으면은 자기들 한 분야에서 이러는 사람들은 그들끼리만 모여 있어. 그러니까 얼굴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저거 간첩이야. 그래서 거기에 잘못 들어갔다 걸려서 죽은 사람들, 붙잡혀가서 죽은 사람들이요. 이게 게릴라전이에요. 그 다음에 뭐 600명이 어디 있느냐? 600명. 여기 보면은 누가 요거 여기 보면은 국가안전기획부가 1985년 5월에 광주 사태 상황 일지 및 피해 현황. 여기 보면은 유동상거리 300명, 광주공원 300명 이런 게 쉴 새 없이 나와. 쉴 새 없이 나오고 폭탄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렇게 나열만 한 거야. 5월 21일 몇 분 뭐 어디서 뭐 틀렸어. 뭐 제라틴 폭약이 얼마 틀렸고 칼빈 66점 틀렸고 어느 경찰서 파출소 이런 것만 전부 나열이 돼 있는 거야. 한 20페이지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때 그거 나열을 한 사람들은 이거 그냥 나열만 하고 아유 많이 틀렸네. 한 20페이지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여봐. 뭐 무슨 파출소 전부 이렇게. 아이고 많이 틀렸네. 그 20페이지를 그냥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전부 이제 커다란 백지에다가 책상에 놓고 이제 어느 시군, 전라남도 전체 17개 시군이야. 광주시까지 오면 18개 시군에 이게 이 무기고는 어디 있다는 거야? 무슨 군? 무슨 시? 통계를 잡아가지고 보니까 17개 시군에 꼭꼭 숨어 있는 무기고 44대를 불과 12시서부터 4시 사이에 털어가지고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거예요. 이거를 통계를 그렇게 나처럼 안 잡으면은 그냥 많이 털렸네 그러고 말어. 이렇게 통계를 잡으니까 이거 광주 군화기들이 할 일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쭉 이제 뭐 틀린 거 쭉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982년 조국 통일사가 지금 책이요. 650페이지 돼. 북한의 조국 통일사가 1982년에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해방 직후에 제일 먼저 발생한 폭동이 뭐냐 하면은 전라남도 하이도 폭동이야. 하이도 농민 폭동. 그 다음에 이어서 그 화순 탄광 폭동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18까지의 모든 북한이 일으킨 대남 공작 폭동을 전부 역사를 기술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역사 자세히 기록된 책이 없어. 북한이 그 역사책을 읽으면 그 현장의 숨소리까지 들려요. 자세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595페이지야. 595번인데 여기 또 600명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 광주도청 600명이라는 게 여기 있어. 그 다음에 광주의 분노. 광주의 분노.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이건 못 구해요. 이거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밀 문서야. 북한 문서인데 나는 이런 거를 어떻게 구했느냐. 광주 놈들이 날 고소를 해야 하니까 내가 재판을 받잖아. 4년 반 동안을 받는데 판사한테 내가 이거를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던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공문을 써줘가지고 협조 공문을 써가지고 거기 가서 3일씩 빌려가지고 내가 카피를 한 거야. 책을 내가 카피한 책이 한 8권인데요. 북한 책이. 그 책을 보면 뭐 학생운동사 그거 보면은 기가 막혀. 학생 폭동 전부 북한이 한 거예요. 전부. 미쳤다고 북한이 남한 역사를 그렇게 상세하게 쓰냐고. 그러면 이거 이제 이게 그 광주의 분노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차례야 목차.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특수자료라고 돼 있잖아. 특수자료. 그 여기 보면은 맨 끝에 광주의 분노. 그러면 집필은 김선철이가 하고 편집은 뭐 이석조가 하고 낸곳은 조선노동당 출판사고 인쇄소는 평양종합인쇄소고 1985년 5월 28일 날 발행이 됐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책인데 그 35페이지를 열어보면은 이런 게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요거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여기 보셔. 600여 명으로 구성된 폭동군 중에 한 집단은 괴뢰군 199 지원단 제1훈련소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숱한 무기를 탈취하였고 지원동 석산의 독립가옥에 보관되어 있는 많은 독약과 내관들을 빼앗아 내었다. 200여 명으로 무어진 또 다른 폭동 집단은 시내에 향토 예비군 무기고들을 들이치고 많은 총들을 로획하였다. 그리고 가톨릭 센터 앞에서는 괴뢰군 지방기영군을 그리고 괴뢰군 지방기영을 포위하고 놈들의 군용차와 여러 대의 버스를 탈취하였다. 이리하여 무기 탈취 투쟁을 시작한 21일 오전부터 오후 4시 현재까지 폭동군 중이 탈취한 무기는 칼빈총 2240정, M1 보총 1235정, 권총 28정, 실탄 46,400여 발이었고 장갑차가 4대, 군용 차량이 400여 대에 달하였으며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독약과 수백 개의 내관들도 획득하였다. 무기 획득을 위한 공기 군중들의 투쟁은 이날 오후부터 광주의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600명 있어. 또 여기 이거는 그 1995년 7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하고 그때는 그 동분이 서분이 이런 게 없었어. 이거 하나였었어. 그 다음에 국방부 검찰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14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발표한 책이 A4지 240쪽 분량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제목이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수사 결과를 이제 보고서를 낸 거야. 1995년 7월 18일 날. 자,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교도소를 공격하기 위해서 400명이 달려간 적도 있고, 그런데 정찰한 거야. 아침에. 정찰하고 밤에 왕창 가서 공격을 하다가
왕창 죽어가지고 청주 6월로 439를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 보셔. 이게 21일이야. 21일 02시 30분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시경 광주에 도착한 24단 주시 차량 인솔대는 광주 공단 입구, 그게 저 톨게이트요.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집차 등 주시용 집차 14대를 탈취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 1명이 실종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동구시경 24단 주의 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 그 300여 명이 이제 토른 거야. 매복하고 있다가 극비 중에 극비 정보를 08시에 여기 도 있고 여기 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아? 간첩을 쪄야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24단 주의 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이 또 600명 아니야. 아시아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356대를 탈취하여 광주 시내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85년도에 이제 그 국정원 안기부에서 작성한 것 쭉 이렇게 보면은 그 동안에 12시부터 제일 먼저 풀린 데가 나주 경찰서 의야 파출소고, 그래서 그때 저 12시부터 저 먼 데는 2시에 풀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 아시아, 여러분 이게 장갑차 4대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장갑차는 배 한 번도 누구도 운전해 본 적이 없어. 그럼 그걸 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사전에 그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전 매뉴얼이 가야 돼. 가면은 뭐가 어디 붙었는지 뭐 몰라, 이게.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차니까. 그럼 그거 간첩이야. 그 다음에 광주구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던 그 직원이 요새 이제 그 직원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20일 날 밤에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이르는 도로가 전부 접근로가 전부 4개인데 그 3개를 전부 구덩이를 엄청 깊게 파가지고 탱크도 못 다니게 이걸 절개를 해놨다, 이거 3개를. 그리고 1개 도로만 그 사람들이 이제 점령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도로를 팔려면은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그 간첩이 자기들이 파는 거 아니야. 광주의 인부들을 데려다가 그거 파가지고 파놓고서 이제 용도가 폐기됐어.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 증거가 인멸이 되지. 응? 그리고 광주에서 실종자 지금 현재까지 83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얼로 실종이 됐냐고, 도대체가 실종이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실종자 중에 일부는 말이죠. 일부는 5월 22일 이제 새벽이 되기 전에 439를 청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부가 또 필요해. 그럼 청주에 439를 하면은 넓은 운동장을 1m 깊이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군대 대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칠성판 나무판 위에다가 똑같은 시체를 올려놓고 비닐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전부 묻고 그 위에 아무런 표시도 안 나게 위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인부들이 하는 거예요, 인부들이. 그러면 그 광주 인부들이지. 그거 이거 다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 비밀을 알았는데 그 사람 살려도 어디다 갖다 죽이지. 그게 실종자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상당한 사람 또 저 5월 24일날 전부 저 배 태우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배 태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광주로부터 이제 목포에까지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을 날렸는데 물론 차를 태울 때까지 차에서 내려서 또 저 선박에 할 때까지 또 노무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 노무자를 써먹고서 이제 용도 폐기가 되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쯤 되면 한 80명 정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창의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명박이가 무슨 뭐 이런 걸 해다 줘. 이런 미친놈이 있어.
아니 그럼 환장했지. 이게 그 소송 받으려고 환장했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아니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그래서 2007년도야. 그때 저 이명박이하고 박근혜하고 이제 붙었을 때요. 붙었을 때 경선을 이제 할 때인데 이명박이 그때 뭐 두 가지야. 하나는 경력 비리, 하나는 이제 출생 비리. 근데 내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출생 비리 이명박 하니까는 뭐 한 30만 개 글이 떠. 또 이명박 보고선 이제 그 경력 비리 하니까는 50만 개의 글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명박에 달라붙은 꼬리표가 2개인데 이렇게 많이 붙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썼다가 이명박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이 4사람 있으니 우리 회원들은 절대로 이런 거 쓰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걸어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그 고대 출신. 유능걸 얼마 전에 제주 지검장으로 영전대 갔다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윤은걸이야. 고대 출신이 말이야. 이따위 지랄들. 이게 이명박이야. 이 잡놈이 이명박이야. 그런데 이명박 정부 고스파이를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잡놈이 있어. 이런 말을 해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는 내가 그 여러분 김자점 아세요? 김자점. 김구의 할아버지야. 김구의 할아버지가 그 효종 때 말이죠. 효종이 그 북벌계획을 청나라 북벌계획을 이제 그걸 세웠는데 그걸 청나라에 밀고 한 죄로 능지처참을 당했어요. 그래서 능지처참의 효시가 김자점이야. 근데 삼족이 멸하는 가운데 김구는 그 어린애 이렇게 강보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한 황해도로 이제 피난을 시켰단 말이야. 그게 김구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그 능지처참 당한 김자점의 혓바닥이 작두에 잘려지듯이 이놈 누구야 박시원의 혓바닥도 그렇게 좀 잘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포복절도를 했대. 엄청 웃었대. 네.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생각해낸 게 이 작두를 생각했고 김자정을 생각을 해냈겠어요. 얼마나 이게 잡놈이야. 말을 해도 고의해야지. 아니 9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무게예요. 대한민국의 무기라고. 그게 살아야 이승만 박정희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야.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요. 그런데 무슨 저 우익이랍시고 말이지 무슨 뭐 유튜브 뭐 하면서 말이야 뭐 5.18이 말이야 그게 민주화운동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되면은 이승만 박정희 죽고 대한민국이 죽고 이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유일한 정의의 실체는 5.18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고 5.18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5.18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거를 모르고 자간을 잊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간을 잊지 못하니까 트럼프도 말이야. 한 얘기 그거만 하는 거야. 트럼프가 아니 뭐 하노이 회담 후에 뭐 추가 제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트럼프가 하지 말라 그랬지. 아이 저 낭령이야. 왔다 갔다 해. 그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무슨 그 국민한테 뭘 가리킨다고 말해. 유튜브로 걸고 그래. 아니 구독자 수만 많으면은 지이야. 나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래. 나도 공부할 때 나는 A학점을 받는데 C학점 맞는 사람이 그래. 아니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공부하면은 A 플러스 받을 수 있어 이래. 나도 마찬가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지금 봉쇄하잖아. 해상 봉쇄하잖아. 이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그 김정은한테 너 모든 걸 포기하고 내 품에 안기든지 김정은이 내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은 시진핑하고 붙어가지고 핵을 가지고 죽든지 안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너 중간은 없다. 이렇게 하고선 해상 봉쇄를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해상 봉쇄를 하면은 그 해상 봉쇄하는 장비는 전부 전자장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폭격기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이 엄호를 해줘야 된다고. 그게 잔뜩 떠왔던 거야. 그러니까는 조기 경보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야. 저쪽에 조기 경보 시간을 주지 않고 막바로 폭격을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무시무시한 거야.
미국에서부터 바로 하려다 그러면은 북한이 총 한 방이라도 쏘지. 그게 항상 떠 있으니까 그냥 가서 거기 때리면 이게 언제 때릴 줄 알아. 그러니까 조기 경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북한에. 트럼프 머리 얼마나 좋아. 그리고 궁구물박이라는 게 있잖아. 궁구물박. 쫓기는 아주 저 구석으로 쫓기는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는 적은 더 이상 하지 말라. 추적하지 말라. 또 포위를 하더라도 한 구멍은 열어놓고 포위를 해라. 이게 나가 죽는다 하면은 죽기 살기로 덤비면은 그때는 인간 이상의 계력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는 지금까지 이 전략이잖아. 전략이면 아까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은 참 전략이 이게 예술이야. 예술. 근데 그거를 뭐 더 추가 제재해. 그러면 그건 감정이야. 그 감정이 거기 예술에 붙으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이게 예술적 감각도 있고, 난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 처음 봤어. 난 처음부터 트럼프가 2017년 1월 달에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2월 달에 8개국, IS 8개국 들어오지 못하게 딱 했을 때 나는 이게 IS, 저 중동 지역에 이게 저놈도 화나는 일을 트럼프가 앞으로 하겠구나. 이렇게 딱 했는데 12월 달에 딱 되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 주잖아. 이번에는 또 가자지구 또 줬어요. 가자지구를. 확 밀어주잖아. 그러면 또 중동 문제는 미국이 골치 아프니까 이스라엘 네가 맡아라 이거야. 이게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 다음에 뭐 전부 뭐 북한 핵을 폭격한다. 이게 김정은이를 이건 가만히 보니까 요놈이 말랑말랑해. 머리 회전이. 그러니까 요놈을 죽일 것이 아니라 요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 북한을 중국 진영에서 떼어내서 미국 진영으로 흡수하기 위한 작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진 체인지가 아니라 블록 체인지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의 천재야. 그런데 천재를 알아보는 거는 천재만이 알아보는 거야. 암만 생각해도 내가 천재인 거야. 예. 천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걸 하냐고. 그 다음에 19년 동안을 어떻게 한 업무를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그 전에 2013년에 이연경 뭐 채널 A가 그 여성이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엔 12년인데 어떻게 한 눈물을 12년 동안 5.18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12년 동안 팔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방송에다 이렇게 이래야 양반인 거야. 이래야 젠틀맨인 거야. 이런 쌍놈들 말이야. 빨갱이들 말이야. 이걸 9년 동안 18년 동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 이명박이 막 만들어준 이 불온문서라고 이런 잡놈이 있어. 예. 박근혜하고 갈등이 있잖아. 박근혜. 아유, 박근혜는 날 감옥에 넣으려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왜 북한 갔다 와가지고 왜 5.18을 또 왜 그렇게 숭배하며 박근혜 빨갱이다. 그랬더니 그거 이거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내가 박근혜 이건 수첩공주야 저래가지고는 일 못해 이렇게 쓰니까는 그게 내 글이 2012년 11월 달에 내가 썼는데 12월 달에 썼는데 그 글이 그 지만원이가 네이버 1위로 3일 동안 떴어. 그걸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를 다시 지나간 거 1년 전에 무혐의 받은 걸 다시 조광환이야. 저거 잃어버려. 조광환 검사를 시켜가지고 나를 잡아놓으려고 밤중에 목소리 딱 깔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박근혜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거예요. 박근혜의 붉은 족적 해가지고 쫙 된 거를 갖다 보여주니까 검사가 지가 읽어도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못 잡아놓은 거야. 그런데 무슨 놈의 박근혜. 그러고 2016년 10월 26일 날 박근혜가 태블릿 PC인가 그거 25일 날 손석희가 그거 하니까 26일 날 나와서 사과했잖아. 그 사과를 하면은 우익이 도와줄래도 못 도와줘. 사과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바로 그날 너 바보 아니냐? 왜 사과를 하냐? 우익이 도와주지도 못하게. 너 차라리 앞으로 네가 받을 수모는 이거는
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무지무지한 수모야. 이거는 차라리 죽어. 내가 이런 글 썼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만이가 박근혜 보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어? 왜 이런 처진데 무슨 박근혜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느냐고. 응? 이제 뭐 질문 없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가서 요거 제출하고 이거 고소장이에요. 엄청 큰 고소장이에요. 5.18 박사학위 받으셔야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저 뭐야 그 스웨덴 한림원에서 저에게 스웨덴 한림원에서 그러니까 이거 고소장을 금방 제출하고 접수증 받아와가지고 다시 여러분 다시 뵐게요. 그동안에 우리 저 후국 동지에 내 성명서를 좀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지원의 진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이게 참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대우를 할 수 없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박지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후국동지의 입장을 성명서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지나는 것 같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고소장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전군 구국동지의 진실규명위원장입니다. 5.18 관련 진실규명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자, 성명서 박지원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비판한다. 지난 3월 20일 박지원 의원은 국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김만원 씨가 우파 정부의 지원을 받아 5.18 왜곡 공작을 펼쳤고 연구 내용은 창작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작물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사법당국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김만원 박사가 형사-민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군 구국동지의 5.18 진실규명위원회 각 회원은 김만원 박사가 저술한 9종류에 달하는 5.18 관련 서적과 팜플렛 등을 읽고 5.18에 대한 지식을 축적한 독자의 이론으로서 지박사 저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박사의 저술은 5.18 당시 관련 기관의 상황 일지, 재판 기록, 입증된 국회 증언 등 팩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견해에 매몰되기 쉬운 개인적인 증언을 중심으로 저술된 여타의 서적들과 차별화됩니다. 둘째, 많은 영상자료, 특히 안면인식 기술에 의해서 5.18 광주 시민과 애지인을 구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박사가 연구한 서적들은 모두 팩트에 근거한 저술로서 박지원 의원이 김만원 씨 저술은 창작물이 아니라 우파 정권으로부터 받은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다른 한편 이른바 5.18 왜곡의 핵심 이슈는 5.18 당시 600여 명의 북한군 게릴라가 개입했다는 김만원 박사의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박지원 의원은 김한원 박사에게 5.18 왜곡을 거론하기에 앞서 마땅히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여야 합니다. 첫째, 지 박사의 저술 중 5.18 분석 최종 보고서 26쪽 34쪽에 의하면 1980년 5월 21일 5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첫째 사건이 지 박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24단 사단 지휘 차량 14대 비탈, 둘째 방위 산업처인 아세아 자동차 장갑차 4대와 트럭 374대 비탈, 셋째 전남 17개 시군에 위치한 무기고 습격을 하여 총기 5,403정과 TNT 2,100상자, 실탄 2,028만 말들을 설치. 넷째, 도청 지하실에 TNT 2,100발을 내관을 설치한 문제. 다섯째, 사상범 170명이 포함하여 2,700명이 복역 중인 교도소를 21일부터 23일까지 6회에 대해서 공격한 사실에 대하여 각각 참가자가 누구고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목적과 지휘부 등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이들 5대 사건에 광주 시민이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특검을 도입하여 5.18 유공자와 공적 사항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넷째, 5.18 유공자의 공적 사항에 상기 5대 사건이 접수된 자가 없거나 소수라고 하면 이러한 5대 사건은 북한 특수군의 개입에 의해서 발생될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넷째, 박 의원을 비롯한 16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월 20일 발의한 5.18 역사 왜곡 특별 법안은 5.18을 왜곡 폄하하는 자에게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 벌칙을 부과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사실상 5.18 성역화 법안으로서 헌법상 국민의 언론 절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전문국동지의 5.18 진실규명위원회는 박지원에게 우리의 파괴 사항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3월 27일 전문국동지의 5.18 진실규명위원장 이두호.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참석한 시민이나 유튜버께서 자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인터넷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5.18 때 5,403정의 무기가 탈취당했는데 963정이 위해수됐답니다. 실탄은 17만 1,000발. 이 무기가 실탄하고 같이 지금 광주 어디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김한원 박사님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인터넷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히 5,403정 탈취됐다고 그러는데 회수정이 몇 정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5,403정이 탈취되고 일부 회수됐다고 그랬지 정확히 밝혀진 것이 963정이 위해수되고 실탄이 17만 1,000발이라는 걸 위해수됐다고
그것이 지금 광주 어디에 지금 깔려서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5.18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문제가 가장 머리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600명이 넘었으면은 아무래도 그 중에서 한 10% 정도, 60명은 잔유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스스로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있어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4단 차량이 지휘 차량 14대를 피탈을 하기 전에 20일 날 저녁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광주역에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광주역을 무력화시킨다는 철도와 육로의 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증원군이 오는 것을 이 특수군들이 일종의 폭력 시위대가 제일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육로 차량이 오면은 어느 지역으로 올 것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매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4단 그 지휘 차량의 피탈은 공격은 그냥 정보를 입수하고 공격이 아니라 증원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지휘 차량이기 때문에 증원군이 24단이 온다는 걸 다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차량 가지고 만일 자기들이 무기고를 습격하는데 차단하면은 스포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엄군이 지휘 차량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뺏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전략하에서 얘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이 그 무기고 탈취 문제입니다. 이 교도소 공격. 교도소 공격은 만일 교도소가 털렸더라면, 완전히 습격당했다면은 대한민국이 그때 공산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혁명정부가 들어섰을 것입니다. 예. 자, 박사님, 됐습니다. 자, 말씀 좀 해주시죠. 자, 이거를 이제 알았어. 이거를 제출했더니 거기 있는 그 여직원 둘이 있는데 이 고소장 가져오기를 학수고대했나봐. 굉장히 반기면서 이걸 써주더라고 이거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유 박지원이 고소해서 아주 굉장히 고소한가봐. 고맙습니다. 끝낼까요? 5.18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님이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박지원이가 이번에 명백하게 명예훼손을 한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지원을 받았다는데, 저는 박사님하고 함께 십몇 년을 써왔지만 2006년, 7년 저희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지금처럼 좌우파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좌파 정권 동식을 해서 싸웠고, 지금 상황이나 그때 상황은 이 빨갱이들하고의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 박사님이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우익정당, 호국정당, 시스템 미래당을 창당할 당시였고요. 당대표를 맡아서 제가 사무총장 같이 일을 했고, 2006년, 7년 사이에 이제 한국당의 박근혜와 이명박의 당대표단의 두 사람 간에 경선이 있었습니다. 당대표 경선. 자, 이때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무조건 당선되는 거예요. 자, 이 격렬한 두 싸움에, 친이 친박의 싸움에 지만한 박사님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개심죄가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의 출생의 비밀, 일본 여자라는 그 비밀을 공개했다가 결국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노무현 정권 말기입니다. 당선되자마자 힘이 생기니까 지 박사님을 바로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렀는데
그 한 몇 개월을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도 구속 상태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명박하고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산증인이고 이번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제가 증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제가 산증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 정부 4년 5년 내내 10원 하나 받은 것도 없고 돈 받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았고 또 북한군 관련 그 강주에서 소송을 걸어와서 5년간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여기 뭐 대학 이집트 탄핵을 통해서 많은 우파들이 나오고 모두가 애국자처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설친 사람들은 거의 정부나 정경련이나 국정원에 청와대에서 돈 받고 운동한 사람 대부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자비나 그 회원들의 회비로 끌어온 데는 뉴스타운과 지만원 박사님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맞짱을 띄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저는 착각한 겁니다. 자, 5.18이 북한군 개입이라고 얘기하셔가 명예훼손됐다가 1심, 2심, 3심 다 무죄로 2012년 말 그래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편에서 채널A, 뭐 TV조선, 지박사님 불러서 왜 무죄가 어떻게 무죄가 났나. 그래서 5.18이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지기. 근데 이걸 또 박근혜 정부가 막았어요. 자, 그래서 또 박사님이 화가 나시니까 자 이거를 냅두면 니도 살고 나도 하는데 화가 나니까 사랑의 매를 때린 겁니다. 아까 뭐 알갱이 나도 그런 사랑의 매예요. 자, 지금 어쨌든 가장 비극적인 그 마지막을 맡은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걸 내다봤기 때문에 매를 든 겁니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도 이명박이하고 둘이 경선할 때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도왔고 2012년 때도 벌금 그 손에 2억씩 물면서 2억씩 광고비를 내면서 전과자가 되면서까지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빨갱이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한 번 하나를 물으면은 10개를 내놓으면 하나를 그러니까 전술 전략을 너무나 잘하니까 절대 양보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고 진짜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는 사랑의 매인데 일부 친박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신 분들은 지금 그것만 딱 떼가지고 또 무슨 인터넷 방송에서도 지박사님이 뭐 완전히 매도한 것처럼 그런데 속뜻은 진짜 오랫동안 19년간 나라를 위해서 걸어오시다 보니까 다 보이고 자 5.18도 박근혜 정부 돌아자마자 그게 방송에서 터졌는데 자연적으로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에서 막으니까 진짜 홧김에 또 그리고 진짜 그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 바라시고 두 번 다시 지 박사님이 박근혜 대통령 뭐 혼냈네 뭐 빨갱이님이 투고를 했다. 이거는 악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했고 빨갱이들은 진짜 잔혹하다. 보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얼마나 지금 잔인하게 당합니까?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은 건데 잘 안 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참석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박지원 고소 형사고를 민사고소를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